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육 컨텐츠다 보니까 뭐 먹방이나 뭐 게임 방송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이걸 먼저 알려드려야 되네요. 가끔 그 프린트물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블라트 36이라고 써있죠. 여기 이렇게 블라트 36번째 프린트물이라고 써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해 보시면 이걸 어디서 다운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슈베트 펠락에서 제공하는 그 컨텐츠를 직접 이용하고 있고 제 블로그에서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다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제목 때문입니다. Setzen Sie den unbestimmten Artikel ein이라고 되어 있죠. einsetzen, 자,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골라내면 되는데 이 unbestimmt, 이게 무슨 뜻이죠? unbestimmte Artikel? 이게 바로 부정관사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부정관사. 자, 참고로 정관사, 부정관사란 말 하죠.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할 때 그 부정이라는 게 낫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관사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고 부정관사의 뜻은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bestimmt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unbestimmt, 특정하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되느냐? 자,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나 언을 언제 쓰죠? 보통 부정, 이게 낫의 의미가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그냥 어떤 것 이런 것을 어떤 그냥 하나 뭐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여기 그 뭐라 그래야 돼? 여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해놓고 설명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가게는 하고 다시 설명하죠. 그렇게 쓸 때 바로 어나 언 대신에 the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언급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게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혹은 이게 어떤 게 전제가 돼 있을 때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 있을 때 the를 쓰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 개념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ein 혹은 여성일 땐 eine가 될 수도 있고 노미나티브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각각이 남성, 여성, 중성이 격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나중에 정관사가 되면 der, die, da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기본적인 시작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번에 연습할 게 뭐냐면 바로 아쿠사티프를 연습할 거예요. 아쿠사티프. 자, 아쿠사티프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쿠사티프라고 자체 말하기도 하고 사격 목적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뭐냐면 대체로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대체로요. 항상은 아니에요. 대체로 을로 많이 해석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또 많이 말씀드렸어요. 언제였냐면 rufen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다 anrufen 붙었을 때죠. 우리가 anrufen. 그래서 요렇게 쓰죠. anrufen.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 문장 뒤로 an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rufen. Sie 전화하세요. 누구한테? 나에게인데 그때 mich를 쓴다는 거죠. rufen Sie mich an이라고 써요. rufen Sie mich an. 나한테 전화해줘. ruf mich an 혹은 rufen Sie mich an 했죠. ruf mich an 이렇게 썼잖아요. 나에게 전화해줬는데 여기는 나를 아쿠사티프를 썼죠. 자, 그래서 문장의 목적어의 다티프냐 아쿠사티프냐는 어떻게 결정한다? 바로 그 동사가 어떤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에도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영어든 독일어든 간에 사전을 볼 때 그냥 단어 뜻만 보려고 사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문장 예문들을 보면서 얘는 어떻게 쓰이는구나, 얘는 이런 용례라고 설명을 하죠. 사용 방법, 그 예를 들어 있는 거죠.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단어 뜻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 찾는 법도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그 사전 찾는 법을 보시고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요거 때는 was냐, when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사물을 가리킬 때는 was죠, what이죠, what. 그리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who에 해당하는 where가 있습니다, where. 자, 영어에도 마찬가지죠. what이고 who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 첫 번째가 노미나티프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이 where는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 다 변할 수 있어요. 얘도 where일 때가 있고 this, them, then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there, this, them, then 남성일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there, this, them, then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얘는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was 그리고 끝에 was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genitive하고 dative를 쓸 일이 없어요. was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nominative하고 accusative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was는 그냥 was가 되는 거고 there에 대해서만 there 다음에 this, them, then 이 네 가지를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남성 정관사 변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일 때는 was에 대한 개념이고 반대로 사물일 때 was고 사람일 때 then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누구누구를이고 이것은 무엇을이 되겠죠. 을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오는 이 동사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möchten 동사죠. möchten 동사라든가 anrufen이라는 동사는 이런 식의 동사들이 흔히 말하는 문법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격지배 동사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사격지배 동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anrufen이라든가 sucht라든가 kaufen이라든가 finden이라든가 rufen 또 나왔죠. 그리고 뭐 suchen 우리가 사실은 다 한 번씩 본 동사들이잖아요. 배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의 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각각의 본동사들이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걸 파악하라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들이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프린트물 만들고 영상 올릴 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영상 보면서 그냥 베껴 채워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블라트 몇 번인지 알려드리는 것도 이걸 가서 다운받으시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들으면서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잘 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베껴 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실 때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해보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Peter möchte einen Hamburger. 얘는 möchte 무엇을 원하다죠. 그런데 햄버거를 원한대요. 자, möchten 동사는 이게 좀 독특하게 원래는 뭐예요? modal verb이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는 본동사가 문장 맨 끝에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없네요. möchten 동사, wollen 등 이런 거 동사들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의미가 뭐냐면 이게 있거나 없거나 동일한 경우 이게 본동사가 없으면서 문장이 잘못되거나 문장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버리면 그렇게 말하면 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피터가 해놓고 möchte 하나 만들어 볼게요. möchte seine Freundin 이렇게 끝났다고 쳐볼게요. 문장이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왜? 피터가 자기 여자친구를 원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뭘 원하는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건지 같이 밥 먹고 싶은 건지 놀러 가고 싶은 건지 여자친구가 없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seine 그의 여자친구잖아요. 그의. 그러니까 이미 피터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뭘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뭘 하고 싶은 건지에 전혀 얘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여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예를 들면 Peter möchte einen Hamburger. 피터는 햄버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햄버거를 먹겠죠. 햄버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뭐 수집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식으로 햄버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그냥 쪼물딱거리고 버린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의미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럴 땐 뒤에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먹을 거를 놓고 essen, haben 이런 동사를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그럴 때도 당연히 을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아쿠사티브를 쓰겠죠.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함버거, 영어로는 햄버거라고 있겠죠. 함버거의 이 그 성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남성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einen hamburger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로서 쓰인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볼게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ruft an 했죠. anrufen이라는 동사죠. 자, anrufen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 완료 형태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완료 형태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죠? 완료 형태 hat 어떻게 된다? angerufen이죠. angerufen 요렇게 변하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 찾아가지고 이거에 3인칭 단수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단순 과거형의 변화라든가 완료형의 변화 이런 거 다 직접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nrufen 이거 분명히 얘기했죠. anrufen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독일어에서는 무엇을 한다? 아쿠사티브, 사격 지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Freundin 여성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요? eine Freundin 해야 되겠죠. 여기서 unbestimmten Artikel 부정관사 쓰라고 했으니까 남성일 때 ein, 여성일 때 eine, 중성일 때 ein 하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펜이 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ine Freundin an 했어요. 자, Bleistift가 나왔죠. Bleistift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Fahrrad 요거 같은 거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이 Rad라고 하는 게 뭐냐면 Rad가 이런 수레바퀴 같은 바퀴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휠을 갖다가 Rad라고 하는데 어이구 이걸 주면 안 되는데. 휠이라는 걸 Rad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fahren 동사가 붙었어요. fahren 동사가 붙었어요. fahren. 자, 그럼 fahren 하는 Rad예요. 뭘까요? driving 하는 휠이에요. 뭘까요? 그래서 Fahrrad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Fahrrad 자체가 자전거, das Fahrrad거든요. das Rad예요. 이 Rad 자체가 das Rad예요. 그래서 Fahrrad도 das입니다. 자, Rad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죠?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Rad의 복수형 Räder거든요. 그래서 Fahrrad의 복수형은 Fahrräder하고 umlaut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지금은 하나니까 wir kaufen 동사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아쿠사티브를 필요로 하죠. das Fahrrad니까 여기다가는 wir kaufen ein Fahrrad 하면 되겠네요. ein Fahrrad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전혀 어렵진 않은데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라이슈티프트의 성을 찾아놓는 거, 파 같은 제가 했죠. 슐루셀에 대해서 찾아놓는 거, 탁시 이런 걸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이 프린트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힌트예요. Ich kenne. 자, kennen이라는 동사인데 kennen 이거 kennen 아니에요. kennen 아닙니다. 자, kennen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일단 하나 말해볼게요. 자, kennen하고 wissen하고 뭐가 다를까? wissen 둘 다 우리말로 알다거든요. 알다. 그런데 kennen하고 wissen 사실 쓰임새가 전혀 달라요. wissen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이런 의미일 때 보통 많이 써요. kennen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말로 단순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을 알 때 사람을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능적으로. 그래서 wissens이라 쓰지 않고 kennens라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는 걸 kennenlernen, 이제 kennenlernen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 여기서 예문이 너 혹시 괜찮은 레스토랑 어디 있는지. 자, 이 단어 발음부터 하나 볼게요. 해석하기 전에 요거 영어로
restaurant 이렇게 발음하죠. 자, 원래 원어 자체가 프랑스어 계통이고 독일어에서도 그래서 프랑스어식으로 읽어줍니다. 이거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R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어는 그 프랑스어죠. 프랑스는 맨 끝에 하는 거지. 그래서 네이저 사운드 이렇게 콧소리 난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걸 보는 순간, AS를 보는 순간 아하, 얘는 중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얘가 외래 계통은 대체로 중성을 쓰거든요. 그래서 das Restaurant 끝에 레스토랑트 하지 않아요. 레스토랑 소리로 끝나요. 그리고 독일어를 읽을 수 없다는 거 알죠? 이렇게 독일어 레스타우란트 이렇게 읽었겠죠. 독일어 읽었으면. 프랑스어로 레스토랑인데, 자, 괜찮은 식당,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아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괜찮은 레스토랑 너 혹시 이 근처에 있는지 알아? 그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뭐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가보고 야 거기 식당 괜찮더라, 그냥 이런 정도로 끝이죠. 그럴 때 can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레스토랑의 위치를 묻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with를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weißt du, 너 혹시 아니 wo das Restaurant ist 이렇게 쓰거든요. 자,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원래는 wo ist das Restaurant이죠. wo ist das Restaurant. 그런데 얘가 부문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부문장으로. 그렇죠? 그럴 때는 흔히 말하는 의문사 플러스 그냥 주어 동사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때는 canst do 혹은 cannons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뒤에 문장이 붙는 형태, 의문이 이런 식에서 부가 설명이 붙는 형태는 with 동사를 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레스토랑의 위치는 내가 이미 한번 겪어봐야 알거나 찾아보거나 뭔가 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 있대더라,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묻는 거잖아요. 거기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있어? 이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때는 with를 써요. 그래서 특히나 with 동사 다음에는 뒤에 설명이 가능한데, 부가적인 예를 들면 흔히 이게 영어에 해당하는 das 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예를 들면 뭐 하는 게 부문장들을 쭉 받을 수가 있는데, can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우리가 with는 쓰지 않아요. with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can은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어떤 꼬맹이를 만났어. 근데 그 꼬맹이 내가 이미 kennengelernt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했거나 서로 어찌다 면식이 있어. 그렇게 kennengelernt 쓰지 with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ich kenne 해놓고 ein gutes Restaurant인데 이때 kennen이라는 거, ich weiß 쓰잖아요. weiss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그 지식, 어떤 뭐 정확한 정보, 뭐 어떤 최소한의 디테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때 with를 쓴다는 거고, 사람한테 대해서도 with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ennen 동사를 쓴다. 그리고 사교적으로 서로 알고 지낸다, 뭐 면식이 있다 이런 거 쓸 때 kennenlernen 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완료 형태 변화는 kennengelernt죠. 얘만 변하는 거예요. 요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뭐 Erdnüsse 앞에는 Dose, 이거는 뭐죠? 요렇게 생긴 캔을 도제라고 하죠. 도제, 캔, 우리 통조림 캔 도제라고 하죠. Buch는 이제 아실 거고, 책. 이거의 성은 찾아보세요, 직접. 그래서 지금 일부러 성을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Buch의 복수형 어떻게 되죠? 복수형은 die 어떻게 쓰죠? die Bücher 하고 바뀐다는 거. Bücher. umlaut 붙고 e에서 Bücher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냐면 bestimmten Artikel이에요. 바로 정관사죠. 정관사. 정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Strasse라고 하는 게 성이 어떻게 되는지, Auto가 성이 어떻게 되는지, Firm, Buch, Tasse, Bild, Sohn 이런 것들에서 자, Nachbar가 Nachbarn까지 N이 붙은 Nachbarn하고 N이 붙었네요. 요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죠. 자, Strasse, A가 붙은 Strasse,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는 die Strasse겠죠. 왜? suchen이란 동사가 아쿠사티브를 받는다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찾으셔야 될 동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ausgeben이라든가 treffen이라든가 suchen, 뭐 holen, 여기도 holen 있죠. holen, 뭐 finden, kennen, stellen, hängen, 그 다음에 단순히 rufen, 그냥 rufen은 부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anrufen은 전화하는 걸 말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동사를 찾으시면 되고, 이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그리고 Nachbar에 대해서 복수형 Nachbarn 있었고, Berliner Strasse가 있었고, CD 이거 Auto죠. Auto인데 어떤 Auto? Aus der Garage. 이것도 Garage 하고 있습니다. Garage. 자, Auto를 찾아야 되죠. 왜냐면 이 Aus der Garage는 뒤에서 앞에 있는 Auto를 설명해주는 개념이니까 목적어는 Auto예요. 여기서. 그리고 Firm 찾으셔야 되고, Buch 찾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Tasse를 찾아야 되죠. Tasse를 찾아야 되고, 이 Tasse는 어디 있는 거? Auf den Tisch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Tasse 자체를 Auf den Tisch가. 자, 8번은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할 건데, Bild an die Wand도 요거 두 개는 같이 할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왜 같이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히 먼저 해볼게요. 자, stellen 하고 행엔이죠. 자, 행엔을 먼저 볼게요. 행엔은 사전에 찾으면 뜻이 두 가지가 나와요. 걸려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 걸어 두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라는 거죠. 걸려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미 누군가가 걸었어요. 그래서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가면 그림들이 어때요? 걸려 있죠. 그런데 옆에서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미술관 직원이 와가지고 옆에서 그림을 걸어요. 이럴 수도 있죠. 새로 그림을 갈거나 볼 때 그림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행인이에요. 그런데 걸려 있다라는 거, 상태를 나타낼 때는 다티프와 함께 쓰고요. 걸다라는 그 동작을 맡은 아쿠사티프와 같이 써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an die Wand죠. an이라는 전체를 놓고 쓸 때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행인을 가지고 그다음에 걸려 있다 an der Wand, 벽에 걸려 있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an die Wand죠. an die Wan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거는 거예요. an die Wand에. 이해되셨나요? 행인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형은 동일해요. 형태가. 얘가 걸려 있다라는 개념을 쓸 때는 벽에 건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an der Wand라고 해서 걸려 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다티프를 쓰고 동작을 나타내는 아쿠사티프 an die Wand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an der Wand냐 an die Wand냐, 즉 그 동작이냐 상태냐에 따라서 그 행행 동사가 변화하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행행 힝 게항인이 되고 하나는 행행 행트 게행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걸 반드시 찾아 놓으셔야 돼요. 어느 쪽이 걸려 있단지 그냥 거는 동작인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인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어느 쪽이 맞는지 매칭만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ellen 같은 경우는 동작이에요. stellen 동작. 그래서
이 동작을 나타낼 때 바로 어떤 전치사 다음에 뭐를 쓴다? 자, 이렇게 auf라든지 an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랬냐면 얘를 흔히 3사격 지배 전치사라고 말을 해요. 즉 아쿠사티브는 다티브는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그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동작이죠,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auf 다음에 아쿠사티브인 auf den Tisch를 쓴 거예요. stellen. 그런데 예를 들면 뭐도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그 행엔 가지고 an der Wand냐 an die Wand 한 것처럼 우리가 리겐이라는 거 배웠고 레겐 배웠어요. 자, 리겐이 놓여 있는 거, 이미 누군가가 여기다가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요렇게만 할게요. 요렇게 해서 타스 찻잔을 갖다 놨어요. 놓여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리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탁자에다가 누군가가 타스를, 즉 찻잔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는 동작, 이럴 때 레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슈텔렌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겐 동사는 3사격 지배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아쿠사티브를 쓰게 되어 있고, 리겐 동사는 3사격 지배 전치사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티브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겐 동사를 넣어도 어떻게 돼요? auf den Tisch가 되는 건데, 만약에 리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auf dem Tisch가 되겠죠. auf dem Tisch. 왜? der Tisch니까 auf dem Tisch가 되겠죠. 이때는 auf den Tisch가 될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문법이거든요, 독일어 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언제든지 의문 있으면 댓글로나 뭐 어떤 형태로든 질문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요 단어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 그리고 복수형도 여러분이 같이 꼭 아셔야 돼요. 일일이 제가 이거를 다 안 설명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설명해드리면 백교수 끝나요. 그리고 잘 공부가 안 되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맨 밑에 거는 제가 일단은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계획을 했던 게 아닌데 요거는 나중에 의문사 이런 것들 배울 때 같이 하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여기 있는 단어들 그냥 베껴 쓰지 마시고 꼭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댓글은 환영입니다. 공유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